한잔하자 그런 식이지 뭐. 윤 씨의 망가진 대퇴골두 전체를 제거하고 세라믹으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한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최근 신소재의 개발로 길어지고 있다. 진행된 괴사에 역시 가장 현재로서 확실하고 좋은 치료법은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인공관절이 과거에 특히 물질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폴리에틸렌이나 이런 플라스틱 계통은 특히 이 젊은 연령층의 환자들한테 10년, 15년 쓰게 되면은 마모가 심하게 일어나서 이런 장기적으로 쓰는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최근에는 세라믹이라든지 금속 관절 이런 것들이 소개되면서 이런 마모의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일상적인 활동의 폭은 물론 인공관절의 수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공관절의 길이와 폭 등을 미리 측정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도 시행 중이다. 로봇은 그와 같이 힘의 분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상부는 더 깍조이게 아랫부분은 약간 느슨하게 삽입함으로써 사람의 가장 힘의 분배가 잘 돼서 임플란트 자체가 고정하는데 아주 유리하다고 봅니다. 모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초기 괴사만 발생한 경우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 대신 운동 등을 통해 고관절을 튼튼히 해주는 것이 좋다. 2기에 이르면 비로소 사타구니가 당기는 등 자각 증상이 나타난다. 고관절 부위의 압력을 낮추는 감압술 등의 비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진다. 3기는 극심한 통증이 유발된다. 이때 고통을 호소하면 자기 뼈를 살리는 수술이 고려된다. 퇴행성 관절염까지 진행된 4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관절을 대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 구분의 우선에 최종 판단의 근거는 통증이다. 통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증이 심각해서 내가 딴 방법이 없을 때 최종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게 뭐 가령 병이 있더라도 뭐 내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굳이 인공관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요. 두 아이의 엄마인 이은영 씨. 처음 괴사 판정을 받은 것은 23살. 너무나 젊은 나이였다. 그러나 이 씨는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이 씨는 두 아들과 농구를 할 수 있을 만큼 잘 참아냈다. 너무 좋죠. 뛰니까. 걷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프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걷고 뛰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보통 일이 우리한테 너무 특별한 일이니까. 고비도 있었다. 2000년 둘째 아들 기훈이를 임신했을 때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무사히 출산은 했지만 심해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1시간 이상의 스트레칭으로 고관절 강화 운동을 꾸준히 했다. 작년부터 통증이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뚱뚱해서 안 돼. 이게 스트레칭 해주면 풀려요. 뭐랄까 막혔던 게 확 뚫려가지고 피가 통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버틴 것 같아요. 계속 막힌 상태면 힘들어서 못 살 텐데 움직여주고 두드려주고 스트레칭 해주면 그래도 좀 풀리고 또 이제 막히면 또 이렇게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버텨 나온 게 하루하루 버틴 게 10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괴사로 인한 골절이 점점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른쪽 고관절은 이미 말기로 진행된 상태. 그러나 수술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 시점 잡는 문제는 이 골두 자체가 어떤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나쁜 조직에 의해서 감염된 게 아닌 이상은 관절의 기능을 통증 없이 기능을 할 수 있다면 특히 고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래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엑스레이라든지 MRI 소견이 상당히 그 심하게 침범됐다 하더라도 다행히 환자의 통증이 별로 없을 때는 우리는 수술을 늦추거나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괴사의 진행을 막기 위해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다. 본인의 골수를 채취한 후 뼈를 생성하는 골모세포로 변할 수 있는 줄기세포만 괴사 부위에 투입해주는 것이다. 뼈 자체가 괴사된 상태라도 어느 정도의 해명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부위에 골수를 이식하는 거하고 그러한 해면 골격이 그 구조가 다 붕괴된 상황에서 이식하는 거하고는 그런 세포의 생존율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초기에 시술하는 게 좋죠. 이 부위는 이제 뼈가 줄기세포 이식술의 가장 큰 장점은 괴사의 진행을 억제해 자기 관절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 대퇴골두 괴사는 초기에만 발견하면 인공관절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사소한 자각 증상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관절 괴사는 아주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상이 허리나 척추 질환과 비슷해서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야 정형외과를 찾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고관절에 괴사가 왔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관절에 괴사가 온 경우 엉덩이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타구니 안쪽이 당기고 아픕니다. 이 고관절에 압력이 많이 가는 자세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양반다리 같은 자세를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고관절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기 때문에 많은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서서 걸을 때 한쪽 고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몸무게의 3배가 넘습니다. 만약 몸무게가 60kg이라면 고관절은 180kg의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보다 하중이 심한 걷기나 뛰기를 할 때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대퇴골두 괴사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이 걸을 때 다리를 전다는 것입니다. 이 고관절로 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구부리게 되고 그 결과 절룩거리는 걸음걸이가 되는 것이죠. 아들 애가 이제 임자입부 한 4개월 됐거든요. 지난달 14일 한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다. 하나, 자 당기면서 하나, 둘. 아이고. 올해 61살의 조순옥 씨, 엉덩이 관절이 부러졌다. 하중을 많이 받는 고관절은 골밀도가 낮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진다. 조 씨도 골다공증이 원인이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좀 낮게 나와서 골다공증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러졌으려니 생각은 안 했고, 아니 그냥 이제 여기가 인대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선 지금 획 돌아갔으니까 요거만 이제 펴주면 되겠지. 근육이 근데 사진 찍어 보시니까 부러졌다고 그러죠. 부러진 뼈를 붙여주는 수술이 진행됐다. 뼈를 바로 잡아준 후 경과 상태를 봐서 고정 장치를 제거하게 된다.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해온 조순옥 씨. 다행히 조 씨는 평소 꾸준히 해왔던 운동 덕분에 빨리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의 경우엔 뼈가 잘 붙지 않아 오래 누워있게 된다. 이럴 경우 여러 가지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나, 둘, 셋, 넷. 고관절에 골절이 발생하면 다친 즉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침대에 누워서